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지급한 소비 쿠폰 일주일째 무려 4천만 명가량이 신청 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제 소비 진짜 효과가 보이는 반면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최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해서 이제 소비 쿠폰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막 받아서 카드로 보통 일반은 받는 것 같아요. 네이버페이랑 이런 것보다는 카드로 받는 게 제일 편하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실제 신청자들이랑 그다음에 실제 소비가 진짜 늘어나서 이게 뭐 경기에 좀 도움이 됐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우선 뭐 지난 22일부터 시작으로 해서 뭐 한 주간은 요일제로 했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많이 이제 신청이 몰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주말을 기해서 요일제는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일주일간의 그 신청 현황을 집계를 해봤더니 거의 한 그 80%에 이르는 뭐 78.4%라고는 하는데 거의 80%에 이르는 신청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신청자 수는 뭐 3,96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대상자 중에 많은 인원이 이미 그 일주일 사이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사용은 사실은 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시에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두고두고 조금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청 상황을 보게 되면 전체 신청 중에서도 보면 그 선불 카드로 한 게 가장 이제 비중이 지금 높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뭐 비중으로는 한 뭐 75%가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발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그 다음인데 한 15% 정도. 예.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그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류를 더 선호한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발급을 신청하시긴 지류 하는데. 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이렇게 미리 인쇄한 분량이 좀 모자라 가지고 또 좀 이게 지연 지급되는 뭐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지류 신청들이 있고요. 가장 편리하게는 그래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오늘 이제 지류로 받으려고 앞서 주민센터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해 준다고 했는데 지류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1차 지급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지급이 됐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지 보니까 일단은 뭐 통계 상황으로는 편의점 매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1차 지급은 이게 이제 그 뭐 소득 기준으로 좀 나눠서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전 국민에는 뭐 15만 원 지급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뭐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뭐 기초수급자는 뭐 각각 30만 원, 40만 원씩 좀 더 증액된 그 금액이 1차로 지급이 됐습니다. 우선은 뭐 좀 미리 좀 예상도 됐긴 했는데 그 편의점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그때 이제 필요한 만큼 장 보는 필요한 물품을 사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이제 편의점이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그 유통 채널이었는데 다행히 또 이거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나서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크게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객단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출이 얼마 있었는데 하루에 방문한 고객이 몇 명이냐 그러면 그걸 인당 나누어서 평균 한 사람이 얼만큼 구매했는지 금액을 보는데 통상 그게 한 7천 원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지급이 되고 나니까 소비 쿠폰 사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한 서너 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일단은 그 소비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그 통계적인 현황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4배가 증가됐네요, 소비액이. 그렇죠. 보시면 주로 이제 그 먹거리 위주의 그런 식재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뭐 생필품들 뭐 이런 것들이 대략 이제 큰 그런 구매 물품이 되겠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볼 게 보통 이제 뭐 식재료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비재 중에 또 대표적으로 또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나 술 같은 것도 지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출도 또 상당히 좀 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이 편의점이 매출이 늘었으면 기존의 음식 같은 거를 제일 이제 보통 이제 큰 마트나 이런 데서 샀었는데 마트에서는 사용을 못 하니까 네. 편의점에서 산다. 뭐 이렇게도 보면은 마트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드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 지금 사실 유통 채널별로 이런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선택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대형마트가 보통 대부분의 이제 가게나 소비자가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많은 이제 대량의 그런 구매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유통 채널인데 대형마트가 이 소비 쿠폰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뭐 나름대로 좀 위기 의식을 갖고 또 대폭적인 그런 뭐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대형마트의 반격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최대한 50%에서 60%까지 이렇게 뭐 한정 수량을 두어서 이렇게 뭐 할인도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좀 소비자들이 찾을 만한 그런 그 할인됐을 때 찾을 만한 그런 상품들,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거를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여름철에 많이 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만 이제 이게 뭐 수량을 한정 수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오픈런처럼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이제 그 또 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뭐 소비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마트는 그 동안에 이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류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마트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좀 그래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 소비 쿠폰 때문에 이렇게 경쟁에서도 밀릴 것을 우려해서인지 좀 대폭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기간도 뭐 예정보다 더 늘려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용 시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뭐 피부과 여성의원 아니면 약국에서도 손님이 꽤 몰렸다고 하는데 미용 목적으로 괜찮은 건가 봐요.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소비 예. 쿠폰이 이제 정부가 뭐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특히 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좀 돕겠다는 취지가 뭐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처가 제한이 됐었죠.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뭐 소상공인이나 그 자영업자 그리고 또 매출액 기준을 뒀을 때는 뭐 연매출 뭐 30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제약을 두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뭐 대형마트도 뭐 제어됐다고 그랬는데 일반 병의원 또는 뭐 약국 이런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특히나 그 30억 원 그런 매출 기준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원 같은 데는 갈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그런 소규모 그런 의원을 갔을 때는 어떤 그 항목이든지 다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용 목적으로 그래서 뭐 보톡스라든지 또 요즘 뭐 비만 때문에 위고비 처방받아서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것이 굳이 이게 소비 쿠폰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소비하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좀 일부의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업종 자체를 뭐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을 일단 뭐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불법적인 그런 뭐 물품 같은 건 당연히 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런 품목에 있어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는 모르겠지만 또 미용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을 어떤 품목적으로 제한을 둬야 되나 하는 그런 좀 그 이의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또 선택권을 제한한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또 반영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한 다음에 매출액이 이제 늘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좋다라고 하고 이제 남은 또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쓰일까 그리고 어느 분야로 갈까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좀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의 그런 그 가게에서 뭐 생필품 위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습니다. 또 뭐 음식점을 통해서 네. 이렇게 뭐 음식을 이제 뭐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이제 소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런 뭐 취지를 생각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뭐 다른 어떤 좀 뭐 별다른 그런 어떤 용도보다는 네. 이런 어떤 자영업자 그리고 뭐 영세한 소상공인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소비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됩니다. 네. 근데 배달 앱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배달 앱은
직접 이제 그 음식점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을 직접 하면서 결제하는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결제하는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앱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네. 이제 소비 쿠폰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네. 뭐 이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형태로 해서 그 배달하신 그 라이더 분이 어떤 그걸 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장에서 매출로 직접 네. 일어날 수 있는 그 음식점에서 매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제가 가능한 그런 이제 가능해 할 때 그때 이제 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더러는 이게 그냥 배달앱에서 하면 자동으로 이게 소비 쿠폰이 사용되지는 줄 알고 네. 그렇게 주문하는 그런 고객들도 꽤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카드로 신청해 갖고 이제 받은 분들은 그럼 사용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아직 사용을 못 해봐 가지고. 예, 카드로 사용하면은 이제 아까 뭐 매출액 30 기준으로 해서 뭐 해당이 되는 가서. 어느 업체에서나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카드 결제할 예, 때. 그 카드 결제로 하면 그 카드 결제액 중에서 이제 여기 소비 쿠폰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먼저 차감돼서 결제가 알아서. 되고 그 이후에 또 추가 결제 금액은 이제 그 본인 카드에서 그렇게 결제가 일어납니다. 네. 문자까지 확인 문자까지 오는. 그리고 확인 문자까지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용했는지 여부를 네네. 알 수 있는. 이제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건데 실제로 어떤 카드 이제 경쟁이 붙어서 페이들끼리 경쟁이 네. 붙어서 다 쓴 사람한테 돈을 더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8월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1차로 받은 걸 다 소진을 하게 되면 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추첨으로 해서 추첨으로. 추가 5만 원에 또 이제 추가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그런 또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카드사 경우에도 이런 그 소비 쿠폰 사용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다양한 또 혜택이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제 그 고객을 유입하려는 그런 어떤 또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이 소비 하고요. 쿠폰을 하면 카드사들이 무슨 뭐 특별한 이익이 있나요? 카드사는 그 네.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금 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맞아요. 수수료를 얻게 예, 되죠. 예. 근데 일반 이렇게 예. 그 보조금인데도 소비 쿠폰인데도 거기서도 띄어요? 똑같이? 여기 이것도 그 가맹점 매장에서 그 매출로 기록이 되는 것이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똑같이 네, 뛴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긴급 재난 지원금이 한번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효과 측면에서 저소득층한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소비 쿠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우선 좀 그 상황적인 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에는 어떻게 네. 보면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뭐 정책적인 그 사회적인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수요가 일시 좀 제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팬데믹 상황만 풀리면 이제 수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이제 뭐 계속해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가계의 그 소비 지출 여력이 상당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소비가 위축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는 그 오히려 뭐 예전에 그 우리 IMF 외환 위기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그 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에 이 그 소비 쿠폰 그 일주일간에 신청된 그 비중이 78.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21년과 21년 두 차례 그 지원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2020년에는 일주일 동안 54.4%, 그다음에 국민지원금의 2021년은 66.2%였는데 지금 더 많은 그러한 그 신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단기간에 같은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게나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그 소비 쿠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감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그래서 이제 많이 신청을 또 조기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조기에 신청한 만큼 또 조기에 사용할 그런 목적을 가진 소비자들도 좀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이제 이 금액도 좀 차등을 둬서 더 어려운 계층에게 좀 더 이제 두터운 그런 이제 소비 쿠폰 지원이 됐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가게가 소비를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후에도 과연 그럼 정부가 우리 그 경제의 그런 환경,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 경제 순환을 좀 더 원활히 해서 이렇게 그 소비가 또 진작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알트만이 준다 그랬던 기본소득이 생각나며 기본적으로 매달 50만 원씩 넣어주고 쓰게 해주고 이런 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데 가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머리를 써서 어디 가서 카드 하듯이 그러게요. 네. 이걸 또 딴 사람한테 결제를 하고 환불을 돈으로 받아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뭘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네, 거죠. 그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이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이게 그 진정한 어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그 현금 마련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거로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네. 실제로 이제 소비 쿠폰을 사용해서 뭐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뭐 미용실에 가서 이제 그 어떤 뭐 서비스를 받든지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네. 아니면 이 머리가 이게 부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어떤 컴플레인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그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나마도 있는 고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제 발길을 끊을까 봐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어떤 그 뭐 고객의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그런 리뷰나 후기를 통해서 맞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의견을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환불에 응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엄격히 어떤 그 정부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 사용을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히 어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또 처벌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카드깡 이런 거 했듯이 소비 쿠폰 깡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지금 회제되고 있을 만큼 오히려 이게 또 많이 그 확산될까 봐 그런 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 해당 뭐 중고거래 이런 사이트에서 이거 개인 간의 이런 것을 뭐 할인해서 팔려고 하는 예를 들어 상품권 같은 거를 팔려고 하는 이런 거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빨리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음성적으로 이런 거래들이 오히려 좀 확산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류로 받으면은 양도가 가능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선불카드나 지류는 선불카드, 예. 가지고 있는 소지인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선불카드 같은 경우도 받은 다음에 은행에 가서 그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네.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선불카드 갖고 있는 소지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렇게 뭐 중고거래를 통해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간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잘못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잘못되지? 라고 생각해도 처벌을 뭔가 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이런 거 예. 하면 이렇게 잡혀간다.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이렇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했다라는 그 취지를 소비자들이 좀 잘 감안을 해서 이 소비자로서의 이런 그 어떤 좋은 그런 소비자 행동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 일부 이렇게 그 부정 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다만 이게 보니까 그 보조금 그 관련된 그런 어떤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어떤 보조금을 어떤 목적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을 받는 사람, 수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보조금을 뭐 사용하도록 하는 어떤 사업자들이 부정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벌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해당 금액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거기에 뭐 제재금을 또 5배까지 또 이렇게 물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카드로 해서 부정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라서 이것은 뭐 징역이나 또 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또 그런 엄중한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게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 정부의 어떤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소비자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